네, 6월 고3 모평 오답률 1위에서 그리고 5위까지 문제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31번 문제가 빈칸 문제고 오답률 1위 80%의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문 전체가 간접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소재를 활용하되 전체의 요지는 내가 봤던 여러분들이 EBS에서 봤던 글과 다른 글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매우 낯설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1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오답률 1위 문제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왜 1위가 됐냐라고 하면 지금 같이 보면서 왜 그런지 좀 더 한번 볼게요.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 discipline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학문의 영역, 분야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학문 분야 그리고 sub-discipline 하위 학문 분야의 성장, 발전이라는 것은 자, 이를테면 또 자,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학문 분야 혹은 하위 학문 분야가 뭐냐? such as art history, 미술사나 혹은 paleontology, 고생물학과 같은 그러한 학문 분야의 성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오브가 있네. 얘랑 얘 연결이지. of particular figures, 특정한 인물의 발전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지. figure, 인물이란 뜻도 혹시 모르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누구와 같은 그런 인물이야? such as the art critic, 예술 비평가와 같은 자, 그런 특정한 인물의 성장 발전은 드디어 이제 동사가 나오네요. 동사들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를 술어로 표현하는 게 동사니까 동사를 놓치고 이런 내용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뇌피셜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성장, 학문 분야의 성장, 인물의 성장이라는 것은 help to produce, 뭘 만드는 걸 도왔는데 principles, 목적어 중요하죠. 원칙을 만드는 걸 도왔고 practices, 관행을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자, 이것들이 또 그냥 원칙과 관행이 아니라 for selecting, 선택하는 원칙과 관행 and organizing, 뭘 만들고 조직하는 것의 원칙과 관행이래요. 뭐를? What was worthy of keeping. 무엇이 자, keeping, 보유하고 간직할 가치가 있는지를 선택하고 자, 조직하는 것을 위한 자, 원칙과 관행을 만드는 걸 도왔다. 자, 내용 정리할까요? 자, 그러니까 학문 분야라든가 혹은 인물과 관련된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생겼다? 원칙이 생겼다. 그냥 원칙이 아니라 뭐? 자, 무엇을 우리가 간직하고 저장하고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걸 도왔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됐어요? 자, 이런 무언가의 성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원칙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거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갈까요? though 들어가고 있구나. though it remained. 그것이 여전히 struggle, 힘든 일로 남아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아마 그것이는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것이 가리키는 건 자, 무엇이 우리가 간직할 가치가 있는지 라는 거 있잖아. 자, 그걸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조직하는 건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하여튼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 자, moreover 게다가 as museums, 박물관이나 and universities, 대학들이 drew further apart. 이게 무슨 말이야? toward the end까지 들어가네. drew가 원래 끌다잖아. 그리고 further apart가 들어가잖아. 끌어가지고 추가적으로 apart 떨어지는 거지? 자, 선생님은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한테도 이거 되게 낯선 수고예요. do something apart 그러면 뭐를 되게 분리해서 가지고 가다 그럴 텐데 목적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하. 그러면 목적어 없으니까 얘네들이 스스로를 끌고 갔나 보다. 서로가 서로를 끌고 가서 어떻게? 떨어졌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멀어짐에 따라라고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 잘 모르겠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박물관이랑 대학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을 향해서 후반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뭔지 모르겠어. 뭘 끌고 갔대. 어쨌든 박물관과 대학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and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또 as the idea of object. 이 사물의 아이디어가 뭐로서의 이때 as 아니죠 이거. 뭐뭐는 비교급 할 때 원급 비교 as 아닙니다. 자, 이거 함에 따라 이거 함에 따라요. as의 해석은 자, 하면서 함에 따라 혹시 여기 독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as 해석은 꼭 보자마자 본인이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as는 뭐야? as 다음에 root라는 명사 하나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자, 전치사일 때 as는 뭐뭐로서 뭐뭐라고 라고 해석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뒤에 한번 연결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니다. 이렇게 할게.
여기까지 끊기고요. 자, 세상을 아는 경로, 아는 것으로 가는 경로,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 해석됩니까? 다시 세상을 아는 것으로 가는 경로야. 루트가 경로잖아, 그렇지? 일상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그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사물에 관한 생각이 이제 동사 여기로 가야 돼. 자, 주어 동사, 자꾸 수로 동사 제대로 알아봐야 해석이 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1등급을 꼭 맞고 싶다 이런 분들은 수로 동사 이렇게 하나씩 필요 없는 거 제외가면서 정확히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독해할 시간 충분해요. 자, 어쨌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went into decline. 어떻게 됐대? 점점 decline, 쇠퇴하게 됐대.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것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경로가 뭐였어? 사물이었대, 사물. 근데 그런 사물이라는 개념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따라 아직까지 as 나오고 주절 안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것은 began to lose its status. 자신의 status,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역시 뭐뭐로서의 지위네요. as a worthy intellectual person.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물로서, person 추구라는 뜻이죠. 추구물로서의 그 가치,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especially in the sciences. 특히 과학에선, 과학 영역에선 그런 일이 일어났대. 자, 이 내용 정리하면 뭐예요? 어떤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박물관과 대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대. 그들이 점점 멀어진다라고 해도 되고, 박물관과 대학이 서로 멀어지는 건 뭐야? 이제 박물관에 뭔가 소장하는 것과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학문과 박물관이 멀어졌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같이 뭔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의 경로로서의 사물의 가치도 쇠퇴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 좋아.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대신 주절의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수집하는 것이, 수집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 자, 가치 있는 지적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과거의 학문이 되게 발전해가지고 어떤 원칙이 생겼대. 무엇을 간직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생겼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뭐야. 여러분 뭐라고 해? 더 이상 수집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지위와 가치를 잃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Really interesting, 정말로 재미있는 and important aspect of science. 과학의 아주 중요한 측면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대. 앞에 내용 중요하지 않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쭉 확인할 거는 이거야. 과학의 측면이 그럼 뭐야? Were increasingly does. 과학의 측면이라는 건 점점 뭐뭐가 되고 있는데, those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냥 해석이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To the naked eye. 자, 우리 맨눈에, naked eye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학에서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수집품 가치 없는 거 되게 많네요. 그렇지?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수집된 물건들의 분류라는 건 no longer 더 이상 permitted, 약속하지 않아요.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수집된 물리를 분류하는 게 더 이상 첨단 지식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utting edge, 요즘에 잘 나가는 거. 어쨌거나 첨단이 뭐야, 첨단이? 지름길 얘기하는 거지. 자, 어쨌거나 첨단 지식의 생산을 약속을 하지 않고 있대. 자, 무슨 말? 더 이상 수집이 지식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 내용을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뭡니까? 그래, 물건이라는 거 혹은 물건을 수집한다라는 건 과거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거의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조금 갑자기 이제 낚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웠나 싶기도 하고요. 자,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자,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말은 나비 수집이겠죠?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게 되어서 with adjective, 형용사 mere, 단순히라는 형용사 혹은 부사도 되긴 하죠. 이 단어와 사용되게 되었어요. to indicate a person of, 자, 빈칸한 학문적 지위의 추구를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난 이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butterfly collecting은 나비 수집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쭉 나온 물건의 수집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의 수집이 사용되게 되었고, 자, 뭘 나타내기 위해서겠어? mere이란 말은 그닥 중요하잖아. 알면 좋고요. mere이란 말도
야, 이것이 별거 아니야. 단순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뭐? 앞에까지 쭉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수집이 과거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자, 이런 거 우리 빈칸 문제 풀 때 뭐라고 합니까? 빈칸 내용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경우를 사실적 사고의 문제라고 하죠. 빈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돼?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 사전에 먼저 생각하고 이것과 가장 관련된 선택지를 골라가는 거잖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볼까요? 자, 1번,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이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novel. 자, 참신한, 새로운. 3번, secondary, 부차적인, 뭐 2차적인, 부차적인. 4번,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5번,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자, 이 중에 가장, 그닥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담을 수 있는 선택지는 secondary, 부차적이다라는 말이죠. 자,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에는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했냐? 자, 이제 이 소재 자체가 되게 낯설죠. 수집이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걸 다른 지문을 전에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문 나도 본 적 없어요. 자, 그런데 내용을 읽어서 그냥 정리해보니까 수집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까다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뭔가 내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익숙하고 쉬운 말을 가지고 치환시켜야지 그냥 수집품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수집품이란 건 결국 뭘 나타내고 있어?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훨씬 더 떨어진 학문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게 아닐까.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31번은 오답률 1위 문제가 되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문제였어요. 다행히 2점 문제였어요. 이번에 오답률 1위와 2위 문제가 전부 다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보다는 성적이 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31번 풀이 끝나고요. 자, 36번 빈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답률 79%. 36번은 순서 문제죠. 오답률 79% 문제고요. 오답률 2위 문제였는데 역시나 힌트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 문제를 풀 때 명시적인 단서만 막 찾아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자,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통해서 단서를 얻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patial, 공간적인, 스페이스의 효용사로 바꿔놓은 거잖아.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은 단어 좀 열심히 합시다. 자, 공간적인 참조점들은 공간적인 참조점들? reference가 이럴 때 참조, 언급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간적인 참조점들은 are larger, 더 크다 larger than themselves, 자기 자신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설명해 주겠지? This isn't really a paradox. 이게 정말 역설은 아니래. 공간적인 참조점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크다는 게 역설은 아니라 또 뭐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에 가까운 내용,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나와. Landmarks are themselves. 제 랜드마크들은, 그 명소 랜드마크라고 할게요. 랜드마크들은 그 자체이다. 하지만 랜드마크는 also define, 정의하기도 한다. Neighborhoods, 뭘 정의해요? 그 동네, 랜드마크가 속한 그 동네를 정의하기도 한다. around themselves.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를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읽었으면, 랜드마크가 공간적인 참조점을 얘기하는구나 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자, 우리 이제 택시로 어디 갈 때 요즘 전화로 부르기도 하고 참 그냥 내가 택시 타서 저 어디 가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 집에 갈 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으로 가주세요. 묵동 몇 번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즉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를 얘기하죠. 어디 역으로 가주세요. 여기 랜드마크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볼 수 있잖아. 자, 그렇게 랜드마크가 이런 공간적인 참조점들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공간적인 참조점, 그 중에 특히 랜드마크라는 걸 찝어보면 이 랜드마크는 스스로 자신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 뭐라고 할까? 롯데타워가 랜드마크가 맞나? 어쨌거나 롯데타워라고 하고요. 이 롯데타워가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얘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주변 지역을 정의하기도 한다. 자, 이제 앞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라는 걸 궁금해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항상 글의 순서 풀 때는 제발 주어진 문장 2번, 3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요 개념 확실히 모르겠는 개념은 버리고 가야 돼요. 다 읽었는데 다 버렸어. 그럼 이 중에 단서 몇 개만 집어내고 넘어가도 좋아요. 자, 이해될 수 있는 밖까지는 이해하고 두 번, 세 번 읽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글의 순서 문제 풀 때 첫 번째 문장 읽기 방식은 알고 있죠? 자, 일단은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A번. In a paradigm, 어떤 패러다임이 있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주요한 개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 패러다임의 내용이 뭐냐면 that has been repeated. 반복되는 거래요. 동격은 아니고 관계대명사였네. 반복되는 패러다임에서 on many campuses.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는 패러다임에서 많은 캠퍼스에서 되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뭔가가 있나 봐. 그런 패러다임에서 researchers, 연구가들은 first, 우선은 collect list, 어떤 목록을 모았대요. 캠퍼스 랜드마크. 캠퍼스 안에 있는 랜드마크의 목록을 학생들에게서 모았다라고 돼 있고 연구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글의 순서 문제 풀 때는 연구가 등장하는 부분 있잖아.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연구, 실험, 사례가 등장하잖아. 그 중에 이 연구라는 개념이 나왔으면 이게 앞으로 나올 연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 라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아마도 가장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한다면 연구의 시작 부분, 연구나 실험의 시작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B번. Dissymmetry. 힌트가 또 나오네요. 자, 이러한 비대칭은 힌트. 자, 힌트 나온 거지? 왜 나온 거예요? B번 앞에 비대칭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그걸 찾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이 된 거야. 자, 이러한 비대칭은 of distance. 거리의 비대칭 좋아. 거리의 측정치네요. 측정치의 비대칭은. 그러면 B번 앞에 어떤 거리의 측정이 있었는데 걔가 비대칭인 거야. Thank you. 자, violate. 위반하고 있습니다.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of Euclidean distance. 유클리드의 거리의 가장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뭐야, 그 기본 원칙이?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근데 뒤에 나오네. 뭐냐면 거리라는 게 from A to B의 거리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뭐랑? As the distance from B to A. B to A랑 반드시 같아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기본 원칙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네요. 왜냐면 이 앞에 나올 내용을 시사하는 바는 여기 다 있잖아요. 비대칭. 거리의 비대칭이 B번 앞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에 볼까? 자, C번. The remarkable finding. 그 놀라운 발견은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연구의 설계가 나와야 되네. 그러면 A 다음에 C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놀라운 발견은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자, 평범한 위치에서 to a landmark.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are judged shorter. 더 짧게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니? 자, 평범한 장소가 있고 여기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짧게 평가되는데 뭐보다?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까지 가는 그 거리보다 더 짧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봐봐. 자, 1번, 2번인데 지금 1번이 2번보다 더 짧게 평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가능성 있는 순서 배열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은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어요. C 다음에 B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왜? 지금 C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렇지, 거리에서의 비대칭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 놓고선 자, 봐봐. 그러면 C, B가 확실한지 보려면 이 다음의 내용도 봐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Eiffel Tower, Paris House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 혹은 뭐 사례라고 보고 논증일 수도 있고요. 논증 안에 들어가는 사례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 논증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앞에 발견이라고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발견한 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구나라고 Eiffel Tower, Paris House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한다. 이 내용만 살짝 봐도 알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내용은 반전이 없어. C에서 B, 비대칭에 대한 내용이 C 끝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로 연결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만 가면 돼요. 그렇죠? A에서 A 내용이 앞으로 가서 실험 설계이고 C에서 실험 설계 통해 발견된 게 C고 그 다음에 그 비대칭을 가리키는 게 B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혹은 CBA인 경우는 어때요? 자, B에서 이런 비대칭이 있다. A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CBA 답 고르고 싶을 거예요. 그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CBA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 A번 한번 봐봐. 자, A번은 연구가들이 최초의 어떤 목록을 작성했다, 목록을 수집했다는 얘기 때문에 연구 설계의 단계가 아닌가? 앞으로 나올 실험이나 연구의 최초 소개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읽어봐야 돼. 이제 C의 위치를 판단해야 되니까. Then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they ask 그 연구가들은 묻습니다. Another group 요청합니다. Another group of students 또 다른 학생들 집단에게 to estimate 측정해 달라고 혹은 추정해 달라고 참 측정보다는 추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The distances between pairs of location 한 쌍의 위치의 거리를 추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안 읽어도 되겠지? 자 여기서 봐봐. 이미 B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비대칭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지금 A에서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언급할 만한 그 어떤 그 요소들, 단서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실험의 설계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요청해 달라고 했어요. 요청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놀라운 결과를 보니까 거리가 다르더라. 이것보다 이게 짧더라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 더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 더 읽는 건 사실 약간 좀 낭비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만약에 선생님이랑 같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읽은 사람은 진짜 절대 뒤로는 갈 수 없어. 이건 실험의 설계 단계이고 거리의 비대칭이라고 언급될 만한 그 무엇도 없어. CB는 계속 거리의 비대칭을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A, C, B의 단계이겠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고 답을 쓰려니까 되게 찝찝하죠. 그렇죠? 아니 뭐야.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많은 선생님들이 A가 먼저 앞에 선택지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는데 심지어 그걸 신의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엔 그렇게 나왔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문제가 수능에서 거의 없었다고 할지라도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얘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읽는다면 2점짜리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네, 2점짜리 문제 맞았죠? 1, 2, 2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점짜리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논증할 수 있었을 거예요. A, C, B라는 걸 추론해낼 수 있었을 텐데 평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르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혹시나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하지 맙시다. 1번이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A, C, B가. 자, 그 다음에 37번이 이제 오답률 3위 문제로 가는데 그나마 좀 1, 2번보다는 좀 오답률 순위에 걸맞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명시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물론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내용 그 자체도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를 풀 때 연결사, 지칭어, 이런 것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착각이에요. 명시적 단서를 찾되 내용 그 자체도 단서이고 내용을 통해서 가장 흐름이 어색하지 않고 그 흐름이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내자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독해 방법이 돼야 돼요. 항상 단서를 통해서 전후관계 유추하고 자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퍼즐은 내용을 가지고 합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2번, 3번 읽어도 좋다라는 2번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A firm is deciding. 한 회사는요, deciding. 뭘 지금 결정하는 중이에요. whether인지 아닌지, whether to invest.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중이래. in shipbuilding. 조선업이겠네, 그렇지? 배를 만드는 거니까. 배를 만드는데 투자를 할지 아닐지 결정하는 중입니다. If, 만약 it can produce. 그 회사가 at sufficiently large scale. 충분하게 큰 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알고 있어요.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그 사업이 이득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회사의 조선업 투자 결정. 자, 마치 전제 같은 내용이 나왔어. 대규모 생산을 한다면 이득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정리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A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good outcome. 좋은 결과가 있다. 이 좋은 결과 내에서는요. In which both, 명시적 단서, both types of investment. 투자의 두 유형이 둘 다 are made, 이루어진다. 투자의 두 가지 유형이 다, both, 둘 다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고요. And 그리고 both the shipyard and the steel maker,
이거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거겠네. yard, 마당이고 ship이 배니까 뭔가 조선과 관련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 단어를 전에 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선생님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냥 나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후에 찾아보니까 조선소가 맞더라고요. 선생님 어휘 되게 못한다고요? 맞아, 나 어휘 되게 못해요. 여러분도 모를 만한 단어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2등급, 1등급인데 아씨 나 단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 그거 선생님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지문 안에서 알 수 있게 나와야 알겠지? 자, 조선소와 steel maker. 뭐야? 철강을 만드는 사람. 뭐 철강 제조업자? 겠네, 그렇지? 철강 제조사. 얘네 둘 다는요. end up profitable and happy. 결국은 어떻게 돼? 이득을 얻게 되고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된다. 라고 하고 equilibrium 됐고요. 뭔가 평형 상태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붙긴 하네. 자, 명시적 힌트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었지? 자, both types of investment 명시적 힌트, 그 아래 shipyard and steel maker 명시적 힌트입니다. 적어도 A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철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왜? 여긴 철강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니까. 박스 다음에 A는 절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박스 다음에 이어질 말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말은 BC.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이어지겠구나 까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BC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사실 되게 좋은 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지문에만 철강 얘기가 나와. 그럼 답이 확 이제 거의 나와버리죠. 자, 그럼 되게 좋은데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자, B번 assume that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shipyard 조선소들이 are the only potential consumers 유일한 잠재적 소비자 customers 소비자 고객이라고 가정해볼게요. of steel 철강의 고객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뭐야 철강 등장했네. 자, 박스에는 철강이 없었는데 여기도 철강이 있어. A에도 철강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느낌 빡 오지 않니? 이 철강이라는 말이 여기서 최초 등장한 게 맞을까? 이런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다음 읽기 전에 여기로 갈게요. 하지만 one key input 하나의 핵심적인 투입사항은 뭔가 투입하는 거니까 투입사항은 is low cost steel 저비용의 철강이다. 그리고 it must be produced 그 철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 nearby 근처에서 만들어져야 돼. 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B, C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올지 선택해봐야지. B, C 중이죠. 자, 그리고 선택 기준은 뭡니까? 철강이란 놈이 최초로 등장한 게 언제냐. 여기도 철강 있고 여기도 철강 나왔잖아. 이 중에 선택하는 거고 그렇죠. 철강에 대한 최초 언급은 C일 가능성이 높죠. 연결해 보는 거야. 하나의 핵심적인 인풋이 바로 저비용의 철강이야. 조선소는 철강의 잠재적 고객이라고 가정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철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조선소가 유일한 철강에 고객이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100%라고 좀 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선생님 읽어보니까 저는 B가 가정하자는 말이 나왔으니까 철강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리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C가 먼저라고 판단했는데 여러분들이 B라고 먼저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B든 C든 그러면 먼저 다 읽어봐야 되겠지? 자, 박스 다음에 이어질 걸 선택했으면 그 문장은 확실히 다 읽어야 돼. 아무리 다 읽지 않고 푸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최초 등장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모를 때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다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 하나의 핵심적인 투입이 저비용의 철강이고요. 이 철강이라는 건 반드시 조선소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돼. The company's decision. 그러면 그 회사의 결정은 boil down to this. boil down. boil이 뭐 하는 거야? 끓이다지? 자, 막 끓여가지고 이게 됐어요 라고 하면 오래 끓이면 어떻게 되냐? 쫄아지지? 그래서 사실은 얘가 요약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봤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결정을 믿고 이 결정이 끓여진다 이상하잖아. 결정이라는 게 결국 이것으로 요약된다. 자, 그 회사의 결정은 뭐 하는 거냐면 만약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근처에 철강 회사, 공장이 있다면 invest, 투자해라 in shipbuilding. 어디에? 자, 조선업에 투자해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don't invest, 투자하지 마라. 자, now, 이제 consider, 생각해보자.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자, 답 나와버렸어요. 여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봐. 자, 이제 생각해보자. thinking, 누구누구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는 거겠지.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들, 그 지역의 철강 투자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자. 좀 표현 바꿨어요. 생각에 대해서 고려해보자.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야?
철강업자의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 철강업자. 자, A번이 철강업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어. 둘 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야. 자, B번. 자, 조선소만 잠재적 고객이라고 하는 거. 조선소를 잠재적 고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철강업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한두 줄만 더 읽어봐도 될 것 같아. Steel producers, 철강 생산자들은 figure,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y will make money. 그들이 돈을 벌 거라고요. If there is a shipyard, 조선소가 있다면 to buy their steel. 그들의 철강을 살 조선소가 있다면. 자, 이제 끝이야, 진짜. 이건 확실히 철강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C가 먼저 나오고 B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괜찮네. 그렇지. B 다음에 C는 괜찮나요? 안 되죠. 철강업자의 입장을 이미 얘기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철강업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제 이상하잖아. 자, 그러니까 CBA 순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 이상은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더 읽는 건 재능 낭비야.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문제가 좀 까다롭고 선생님한테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34번은 오답률 4이고 69%의 오답률이 나오는 건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닐까. 어차피 나는 34번 틀려도 2등급 나와. 이거 틀려도 1등급 나와.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험은 쉬웠어요. 진짜. 이게 3점짜리로 나오긴 했지만 쉬웠어. 명시적 단서와 힌트도 존재합니다. 이거 앞에 내용 좀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쭉 내용인데, 읽을까? 여러분들 또 혹시 다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앞에, 원래는 내가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좀 빠르게 해석하고 대신 넘어갈게. 자, 에마 브린들라는 사람이 뭘 조사했대. The responses of European robin. 자, 유럽 울새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To the songs of, 이게 중요하네. neighbors, 이웃과, 그리고 낯선 놈들. 그러니까 다른 울새가 있을 텐데, 이웃 울새, 그리고 낯선 울새의 노래에 대한 울새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다.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of European robins. 다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지울게. 읽지 마. 읽어놓고선 자, 나중에 사실 처음에는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또 읽다 보면 이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내용이야. 그 다음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울새들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해낼 수 차별하다는 discriminate가 구별하다가 되는 거야. 원래 차별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외우죠. 그들은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Between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그렇지. 자,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노래 사이에서 그들은 뭔가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새의 노래를 듣고 알아낼 수 있었고, 낯선 노래네? 낯선 새의 노래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when they heard, 그들이 들었을 때 a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낯선 새의 tape recording. 테이프로 녹음한 걸 들었을 때 자, they began, 그 울새들은 began to sing sooner. 더 금방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sang more songs, 더 많은 노래를 불렀고요. overlapped, 겹쳐서 불렀대, their songs, 그들의 노래를. would play back more. playback은, 이게 재생 목록을 playback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tape recording 가리키는 거지. 그 노래 재생과 겹쳐서 노래를 불렀대요. more often than they did on hearing on a neighbor's song. 자, 이건 뭐예요? 그렇지. 그들의 이웃의 노래를 들었을 때 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안 읽었어도 예측이 됐을 거야. 낯선 사람의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를 더 빨리 불러. 그럼 이웃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좀 더 늦게 노래를 불렀을 거고요. 당연히 더 많은 노래를 부른대.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 지금 이웃과 낯선 새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웃이 노래 부를 때는 좀 늦게 부르고 더 적은 노래를 부르고 겹쳐서 부르지도 않았나 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읽을 때는 이웃 얘기 나왔네. 이웃에 비해서 그랬어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As Brindley suggested. 브랜들리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The overlapping of song. 자, 노래를 겹쳐 부르는 것은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결국은 되게 공격적인 반응이다. 자, 이제 그만. 여기까지 울새들은 뭐다? 낯선 애의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쭉 이거 하나로 정리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읽다가, 결국은 이게 공격적인 반응이라네. 라는 걸 보고 선생님도 같이 결론 내린 거예요. 자, 오케이. 자, however, 그러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게 중요하지? 내용 전환 부분. 그래, 울새는 이웃이 아닌 낯선 새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더라. 라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하지만 나왔네? 이제부터 뭔가 좀 다른, 뭔가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야. 자, 일단은 이제 실험 결과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차이점은 이제 중요합니다.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뭐뭐 대 뭐뭐 이런 말이지, versus가.
stranger, 낯선 새와 그리고 이웃새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은 발생했습니다. 오직 언제? When neighbor's song, 이웃의 노래가 was played. 자, 재생될 때 by a loudspeaker. 자, 확성기라는 말이지. 확성기에 의해서 재생될 때 발생했습니다. Placed at the boundary. 어떤 경계에 놓여진 확성기에서 이웃의 노래가 재생될 때만 발생했대. 자, 그 경계는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자, 그 이웃의 영토, 영역과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s being tested. 아, 지금 실험을 받고 있는, 자, 실험 대상인, 자, 그러한 새 영토 사이에서 그 노래가 재생될 때만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됐습니다. 라는 거 볼까? 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실험 대상인 B, 이웃인, 실험 대상인 A, 미안, 이웃인 B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서 노래가 나올 때만, 그럴 때만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네. 그래요? 특이하네요. 자, if 만약 the same neighbor's song, 그 같은 이웃의 노래가 was played, 재생되었다면 at another boundary, 또 다른 경계에서 재생되었다면, 자, 이 경계는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test subject, 실험 대상인 새야. 실험 대상인 새의 영토와 from another neighbor, 또 다른 이웃을 separating, 구분하다. 그러니까 구별해주는 그러한 경계에서 노래가 틀어졌다면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자, 그것은 낯선 새의 노래로서 혹은 소리로서 treated. 자, 대우받았다. 라는 말이 treat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노래를 틀어주니까 이때는 낯선 새. 같은 노래를 틀어준 건데 이웃이 모르는 같은 노래를 틀어준 건데 여기서 틀어주니까 낯선 새의 노래로서 취급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나왔어요. 그러면 not only does this result, 이러한 결과가 빈칸이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전 예측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위치에 따라서 낯선 새와 이웃새를 구분하는 구다라고 알 수 있잖아. 자, 그 내용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빈칸과 관련된 선택지가 있나 찾아보는 거지. 만약에 선택지가 없다면 전혀 다른 접근법이에요. 어떻게? 선택지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빈칸에 대입하고 가장 어울리는 게 무엇인가? 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전 예측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variety and complexity. 다양성과 복잡성은 characterize, 특징화한다. 로빈's song, 로빈의 노래를 특징화한다. 지금 뭐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반응이 다르다는 거지. 낯선 새의 노래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친숙한 이웃새에 대한 노래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Song volume, 노래의 크기는요, 영향을 미칩니다. Robin's aggressive behavior, 로빈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리 자체가 공격적이었다.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Robin's poor territorial sense, 로빈의 아주 매우 안 좋은 영역에 있어서의 감각이 as a key to survival, 생존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게 생존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우는 거야. 4번, Robin's associate, 로빈은 연관시킨다. 자, which를, locality, which지, local 나왔으니까 현지성, which 이런 말이야. With familiar song, 익숙한 노래와 연관시킨다. 4번 답이네요. 그렇지. 여기서 틀을 걸 여기서 틀으면 낯선 노래라 라고 생각했으니까 which와 이웃, 익숙한 노래를 연관시킨다. 4번 답이고요. 자, 5번 The Robins are less responsive to record this song. 로빈은 이렇게 녹음된 노래에 대해서는요 덜 반응한다. 바로 반응하지 못한다 라는 말인데 뭐 반응 자체의 속도를 평가한 건 아니었어요. 반응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읽어보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아마 사전 포기율이 많아서 오답률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답률 순위 5번. 자, 여러분들 지금 쭉 만약에 열심히 본 사람이 있다면 지금쯤 잠깐 쉬셔야 되고요. 순서 지문이 아니라 이거 문장 삽입 문제였죠? 고치질 않았네. 네, 같이 한번 주어진 문장 읽어볼고요. 쭉 지금 이제 문제 푼 사람은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삽입 문제 볼게. 자,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박스의 문장, 주어진 문장 2번, 3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기억나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내용을 읽어보면 전후 내용이 뭐 같아? 라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앞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그 후자의 경우라면 특히
익히 주어진 문장 내용을 잘 기억한 다음에 1번, 2번 정도의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선택지 지문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방금 읽은 다음에 내용 까먹어. 그 다음에 쭉 읽다가 다시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앞에 있는 주어진 문장을 다시 읽을 때가 있어요. 독해 흐름도 깨지고요. 정답률도 낮아집니다. 내용 기억하고 읽다가 그러면 주어진 문장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럼 자 연결이 되는 문장 내용을 찾아서 답으로 고르는 게 보통의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자, 읽어볼게.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건 특히 되게 사실이야.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one aspect of sleep, 수면의 하나의 측면이 is decreases 감소된 뭐이기 때문에 responsiveness, 반응성,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감소된 반응성이기 때문에 이건 참 맞는 말이야. 환경에 대한, 참 뒤에도 있네요.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사실이야 라고 나온 거 뭐야? 앞에 내용이 어쨌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로서 제시하는 게 수면의 한 측면은 주위 환경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거다. 수면이 원래 주위 환경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선생님 또 이제 자고 있으면 옆에서 아주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잘 못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는 게 바로 감소된 반응성을 지칭하는 것 같네요. 자, 아래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할이 있는데 the role that sleep plays. 수면이 하는 역할은 in evolution, 진화에 있어서, 인간 진화에 있어서 수면이 하는 역할은 인간 말고 다른 것도 참 나는데 어쨌거나 is still under study. 여전히 연구 중에 있다. 수면이 진화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역할은 연구 중에 있다. 1번 one possibility is that. 진화에서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의 가능성은 대절이야. It is, 수면이라는 게 an advantageous adaptive, 아주 유리한 적응 상태라는 거야. of decreases metabolism, 감소된 신진대사의 적응 상태라는 거야. for an animal, 동물들에게 있어서. 감소된 신진대사가 나오자마자 눈치채는 사람 있나? 그렇죠. 선생님이 진짜 아마 읽어본 사람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야? 아마 동면을 얘기하는 거구나. 신진대사가 감소되는 상태? 이거 동면인가? 읽어볼게요.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이거 나오지 않네. 자, 어떠한 pressing을 잘 모르면 그냥 압박하는 그래도 되고요. 압박하는 활동이 없을 때, 혹은 얘는 긴급한이란 뜻이 1번이긴 합니다. urgent가 동의어제. 어떠한 긴급한 활동도 할 게 없을 때, 자, 동물에게 있어서 감소된 신진대사에 유리한 적응 상태라는 게 바로 수면이다. 그런 게 하나의 진화에 있어서 수면이 가지는 가능성이다. 자, 그 다음 문장. This seems true that. This seem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자, 이거는 자, 깊은 무활동, 활동이 없는 것에 상태에 있어서 되게 사실이야.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사실이야? 바로 나와. Such as hibernation. 동면과 같은 상당히 깊은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맞는 말이야. 그렇죠? 바로 이어지고 있지. 동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활동이 없는 상태에 긴급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때 보다 신진대사가 줄어들고 그게 되게 유리한 적응 상태가 되는 거잖아. 수면의 첫 번째 역할이 아마 이런 거다.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의 이 수면과 같은 것에, 자,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음식 공급이 거의 없을 때, 그리고 high metabolic cost, 아주 높은 신진대사의 비용을 치러야 될 때,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상당히 겨울에는 어때?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려면 정말 많은 신진대사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자, 그런 겨울 동안의 수면과 같이 이 무활동의 깊은 무활동의 상태에 있어서는 되게 맞는 말이야. 오케이. 수면의 이점이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수면이 진화에서 가지는 역할이라고 했지만 되게 유리한 적응 상태라고 했고, 그걸 보니까 바로 뭐예요? 수면은 신진대사의 저하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굳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잠을 자게 되면 신진대사가 적어지고, 그거 이득 아닌가? 그렇잖아. 겨울에 잠을 안 자고 깨어있으면 계속해서 신진대사율은 올라갈 거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되게 비효율적인 활동을 하게 되잖아. 자, 오케이. 수면의 한 측면을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자, 이쯤 돼서 혹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보고 나서 적어도 얘는 수면의 단점에 나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은 단점에 가깝다고 생각했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수면의 이점이고 수면의 신진대사율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이 내용은 전혀 연관이 없다. 수면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것 같지만
얘는 반응성이 적어진다는 거고 얘는 신진대사가 낮아지는 이점을 얘기하고 있고 서로 전혀 다른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on the other hand가 있는데 앞에까지가 쭉 이제 연결되는 내용은 신진대사 저하가 갖는 수면의 이점을 얘기하는 거고 4번에서 뭔가 단점을 얘기하나 보다. 4번 다음 내용 이제 on the other hand 이제 뭔가 반대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3번,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건너뛰고 5번으로 갔습니다. 앞에를 읽어도 되고 뒤에를 읽어도 되는데 뒤에를 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략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야.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 먼저 끝내고 3번, 4번 얘기도 좀 할게요. If sleep is universal, 수면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면 심지어 this potential price, 이러한 잠재적 대가가 must be paid, 반드시 paid, 대가를 참 치러야만 할 때에도 라는 말이 나왔잖아. 아까 잠재적 대가라는 말이 여기서 this로 나오는데 명시적 힌트에 들어가죠. 지칭어까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나와? 반응성이 느리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걸 잠재적 대가로 보일 수 있겠는데 5번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 라고 답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냥 읽은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례대로. 자, it may be true. 그건 또 사실이야. 아까 신진대사의 저하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건 사실이야. in daily situations as well.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또한 되게 사실이야. 자,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for a prey species, 먹이가 되는 종들이 to avoid, 피하는데도 사실이래.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날씨가 어두워진 뒤에도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도 앞에 있는 자, 신진대사율이 낮아진다라는 건 이점이 된다라는 게 또한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 아까 수면이라는 게 되게 신진대사가 낮아지는 유리한 상태, 적응에 있어서 유리한 상태라고 했는데 뭐지? 뭐야? 이거 낮에 밤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두워진 이후에 그러니까 밤에 포식자를 피하는 게 아니 수면의 신진대사가 낮아지는 수면의 이점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실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뭔가 무관해 보이는 뭔가 이제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그 전후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실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에는 적응 상태의 신진대사의 저하의 이점을 얘기해놓고선 이것은 그냥 밤에 잠자면 그냥 더블 이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 밤에 잠을 자니까 뭔가 포식자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잠을 자는 건데 그게 신진대사 이점이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해서 3번이나 4번을 고른 사람이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도 이 질문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관련 있는 지금 글의 흐름이 되게 어색한 것 같은데? 라고 답을 고르고 싶었는데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뭐예요? 자, 바로 어때? 수면에 있어서 자, 앞에 있는 말이 사실인데 수면에 있어서 반응성이 느리다라는 게 사실이다. 얘는 적어도 이 앞에 신진대사의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랑은 죄송 좀 잘못 넣었네. 신진대사의 반응이 느려지는 적응 상태라는 거는 감소된 신진대사의 유리한 적응적 상태랑은 얘는 거의 아예 관련이 없죠. 아예. 관련이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난 그냥 뭔가 어색하니까 3번이나 4번에 넣을래. 이건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적어도 읽어보고 다음 내용과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자, 어떻게든 필자 입장에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신진대사에도 이득이고 심지어 그때 밤에 포식자를 피해야 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On the other hand 나왔고요. 자, 반대로 the apparent universality 명백한 보편성이 있대요. 수면에 있어서 명백한 보편성과 자 그리고 관찰이 있어. 보편성과 그리고 관찰이 있는데요. The mammals 이를테면 such as cetaceans have 이거 고래목과를 얘기하는데 이 고래목과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선생님도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 몰라도 되지. 뭐가 나왔으니까. 포유동물 나왔으니까. 자, 포유동물들이 have developed 뭐뭐를 발달시켜 왔는데요.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그렇게 매우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라는 관찰이에요. To preserve sleep. 수면이라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좀 긴데, 자, 한 번에 적어도 두뇌의 한쪽에는, 수면이라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고래 같은 어쨌거나 이제 포유동물들이 어떤 아주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달시켰다라는 자, 그러한 관찰은이고요. 복잡한 메커니즘이 뭐야? 수면이지, 그렇지, 수면. 자, 그러한 관찰은 suggest, 뭘 시사하고 있대요. sleep, 수면이라는 게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provide, 뭔가 제공한다는 거야. some vital services, 몇몇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for the organism, 그 유기체들에게, 그 앞에 나온 그 포유동물이라는 유기체에게 뭔가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 아, 왜? 두뇌 한쪽만은 꼭 수면을 유지해야 돼. 포유동물들은 그래야 돼. 그런 메커니즘을 걔네들이 어떻게? 개발했어. 발달시켰어. 그런 걸 한번 보면, 아, 수면이라는 게 뭔가 걔네들한테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나 봐. 자, 그래 놓고선, 자, 5번에 주어진 선택지가 들어가는 게 그럼 맞습니까? 라고 판단하면, 자, 그때는 이제 얘가 결정적인 힌트가 돼버리죠. 자, 4번 다음 내용 읽어보니까 어때? 아무리 봐도 이걸 잠재적 대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점이 된다라는 내용과 가까운 필수적 서비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은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럼 수면의 단점을 얘기하나 보다 그랬는데, 사실 수면의 단점 그 자체를 완전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잠재적 대가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주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자, 아까 판단한 대로, 자, 읽어봐도 4번과 5번의 연결이 이 지칭어 때문에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5번이 답이구나. 라고 고를 수 있었지? 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오답률 69%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 2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순서는 아니고 문장 삽입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